안녕하세요. 윤미숙입니다. 오늘은 이제 알머지 요가로 몸과 마음 알기에 대한 강연을 할 건데, 그럼 도대체 알머지 요가가 뭘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알머지 요가는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본다는 인경 스님의 염지감 명상에서 그 한글 초성을 따서 알머지 요가입니다. 그래서 이 알머지 요가는 제가 주로 상담하는 곳이 중독센터나 아니면 식이장애를 가지신 분, 좀 이렇게 좀 오랫동안 20-30년씩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을 제가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몸 알아차리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한테 몸을 잘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알머지 요가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가의 동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동작을 하더라도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면서 그 몸의 느낌과 거기에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해보니까 의외로 잘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일반 사람 못지않게 알아차릴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위주로 듣고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는 강의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알머지 요가를 몸으로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좀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따가 저기 후반부에. 그리고 초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몸을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우리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뭐가 있는지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구성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육, 뼈, 혈관, 혈액, 체액, 신경계 등 이게 뭐 우리 몸에 다 분포돼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할 적에 자동차나 이런 거에 비유 많이 하시죠. 자동차에 어떤 부속이 하나 빠지면 차가 운행이 안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 한 가지만 고장이 났다거나 없다면 몸이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우리 몸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정교한 기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파괴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율신경계는 말초신경 안에 자율신경계가 들어있어요. 말초신경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무슨 어떤 신경계는 뭐 감각신경 무슨 신경 다 있는 거,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오늘 찾아보도록 하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라고 있는데, 체성신경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손을 들어서 팔을 굽히겠다 하면 팔을 굽히게 되는 거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뭐 심장이 뛴다,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마음대로 못하고 제멋대로 돌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그래가지고 자율신경계하고 이 체성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조화를 잘 이뤄서, 교감신경계는 흥분을 시킨다면 부교감신경계는 이완을 시키는데, 이게
두 개가 다 조화를 못 이루고 서로 따로따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인데 코르티솔이라고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부신 위에 저기 노랗게 뚜껑처럼 닫혀 있는 데가 부신이에요. 그 부신에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부신이 몸에 어디냐면 우리가 양손으로 등을 이렇게 대면은 손바닥으로 대면은 양쪽으로 닿는 데가 신장인데 그 위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거 우리 근육과 이런 것들이 다 긴장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당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적당히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해요. 왜냐하면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게 과하다 분비가 되면 막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근데 이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계속 나오면서 이게 고갈이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더 안 좋은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혈압도 상승하고 막 각종 질병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는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호르몬을 소비시켜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무기력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은 근력이 없어. 또 요즘 사람들은 근력이 없단 말 잘 안 쓰죠. 그 대신 무슨 말 잘 쓰나요? 무기력해, 그런 말 잘 쓰잖아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만성 피로, 극심하게 만성 피로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모자란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있나를 알려면은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워, 상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 다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가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돼서 저 근육의 힘을 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호르몬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비만되고, 그래서 나이 들면 하체는 가늘어지고 상체는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위장이에요. 장기 중에 위장이라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더부룩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음식 먹으면 체하죠. 막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는 우리 몸의 이런 메커니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머지 요가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길게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좀 스트레스와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스트레스와 근육은, 여러분 스트레스에 근육이 있다는 거 아나요? 우리는 스트레스 근육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 몸에 스트레스의 근육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여기 그림처럼 목 끝에서 등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큰 근육이 저게 스트레스 근육이래요. 저 근육이 우리가 대부분 저거를 우리가 알머지 요가할 때 3등분으로 나눠서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목,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등.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대부분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어깨가 뭉치고 등이 아프고, 그러면은 나는 등이 아파. 그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한의원 가죠. 한의원 가서 어떻게 해요? 침 맞아요. 침 맞고 또 부항 뜨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도 부항을 그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분들이 부항을 뜬 그 시뻘건 부항 자국을 막 이렇게 다 몸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는 시원하겠죠. 침이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으로 좀 시원하게 내가 그런 감을 느끼지만 운동에서 생긴 근력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몸에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근육은 여러분 30세가 지나면서 1%씩 1년에 1%씩 준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이를 계산하면 몇 프로 줄어 있는지 알겠죠? 그럼 그거를 채우려면 어떡하겠어요?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근육 운동, 근력을 키워야지 건강합니다. 우리 대부분 관절, 디스크 다 가지고 계시죠. 연세 드신 50대 지나면. 저도 디스크가 3번, 4번에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왼쪽 다리가 마비돼 가지고 길 가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119에 실려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여러분 근육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는 거는 근력 운동 하시라는 거. 그거 꼭 말씀 지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또 어떻게 해요? 요즘 너무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지하철 타면 어르신들, 저희 엄마 아버지가 92세인데 좀 거동이 불편하신데 80세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몇 번에서 내리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안 걸으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죠. 지하철 타면 내리면 엘리베이터 타죠. 여러분 중에 계단을 이용해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도 안 그래요. 계단으로 오늘부터 다니십시오. 그 복잡한 에스컬레이터 기다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수명 연장. 100세는 산다고 하지만 몸 여기저기 아프면서 자식들한테 피해주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100세, 그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이장애 그분이 맨날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요가에서 태양 경배 자세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매일 요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알머지 요가를 하십시오 그러면 동작을 모르는데 요가 못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유튜브에 보면 그 동작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1라운드씩만, 이게 12동작이라 한 라운드 하는데 천천히 해도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쟤는 살을 찌우라고 했더니 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려고 하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지금 44세인데 체중이 38kg예요. 그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운동을 하는데 왜 살을 빼려고 하지? 살을 쪄야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나요? 아니죠. 지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그분한테 지금이 가장 몸에 근육을 붙이기 좋은 몸이다. 왜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당신은 근육으로 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은 지방을 빼느라고 엄청난 몇 개월 고생해요. 근육을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근육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알머지 요가로. 저희가 좀 시범을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등에 기대고 앉아 계시죠. 이게 나도 모르게 기대게 앉게 돼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가 되면. 그런데 이렇게 기대게 앉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척추를 바로 세우면 척추를 세우기 위한 근육들이 협동해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으면 그 근육이 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님처럼 저렇게 세우고 앉으신 분과 기대고 앉으신 분과 똑같이 50분의 강의를 들으면 스님같이 척추를 바로 세우신 분은 계속 운동을 하면서 들으신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들으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명상을 할 때 항상 척추를 바로 세우라고 하죠. 제가 가장 잘 쓰는 말, 척추를 머리와 목과 척추를 바로 세우시고 제일 많이 자주 쓰는 말이 눈을 감으라는 얘기를 꼭 하죠. 명상 상담에서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동작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우리 알모지 요가를 경험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목 운동을 먼저 해요. 항상. 그거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을 어떻게 하냐면 알머지 요가로 목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편안하게 목을 움직일 수 있게 머플러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알머지 그냥 스트레칭이 아닌 알머지 요가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 척추와 목과 머리와 몸통을 바로 세우시고요. 편안하게 발바닥을 발바닥 전체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발바닥을 바닥 전체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손은 그냥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얹어 놓으시고요. 턱을 약간 당기시고 어깨를 편안하게 합니다. 어깨를 편안하게 하시고 눈을 살며시 감아주세요. 다음에 호흡을 살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호흡하신 거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아차림합니다. 자, 약식으로 짧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턱이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게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마시면서 정중앙으로 오셨다가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턱을 천정 쪽으로 보내보세요. 마시면서 다시 제자리에 오세요. 자, 이거는 그냥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이제 알머지입니다. 알머지 어떻게 하냐면 자, 호흡을 알아차림하시고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내 목이 내 가슴 쪽으로 간다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면서 여러분의 주의를 뒷목에 가져가셔서 뒷목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자, 그 뒷목의 느낌에 잠시 머물러서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숨이 들어올 때 그 느낌이 어떻고 숨이 나갈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알아차림하시고 계속 지켜서 머물러서 지켜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어 올리시고 제자리로 가져오세요. 자,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냥 하는 목 운동과 여러분이 차이를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다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고개를 내리시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여러분 고개를 돌리실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의를 왼쪽 목에다가 두시는 거예요. 왼쪽 목에 두시면서 거기에서 호흡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에 자극, 혹시 통증이나 자극이 느끼는 그대로 그거를 그냥 알아차리고 호흡과 같이 머물러 지켜보세요. 자, 다시 마시면서 그 옆으로 간 목을 뒤로 향해서 돌려주세요.
자, 천정으로 턱을 향하게 하시고 안목의 느낌에 주의를 두세요. 자, 호흡하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같이 이 안목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왼쪽 귀가 왼쪽 귀에 가도록 돌려보세요. 이때는 다시 반대쪽으로 오른쪽 옆에 목에 주의를 두시고 거기에서 호흡하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알아차리면서 충분히 느껴보세요. 다시 호흡을 내쉬면서 아래 제자리로 오셨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제자리로 가지고 오세요. 자, 이제는 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느낌이나 자극들을 눈을 감고 전체를 살펴보시면서 이 느낌들이 내가 마시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대로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살펴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목의 느낌이 시간이 약간 짧기는 하지만 목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목 운동을 알머지 목 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이거를 시키면 우리는 지금 그냥 목에 집중하면서 자극의 그 느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목에 돌릴 때 목의 자극이 옛날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맞았을 때 목을 다쳤을 때 그게 떠오른다든지 불현듯 떠오르게 돼요. 그거는 목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자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분이 생전 상담을 했을 때는 떠오르지 않던 것들이 몸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아주 쉽게. 그런 자극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동안에 어린 시절에 기억이 안 났던 사람이 그렇게 몸을 활용해서 요가를 하면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손을 들어 올렸는데 손에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가 옛날에 벌 받던 생각이 났다든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명상 상담만이 할 수 있는 좋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이렇게 식이장애를 가지신 분,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 제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은 이제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가지고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현관문에 삑삑삑삑 이거 소리 누르는 소리만 들으면 벌써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런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떠는데 이분한테 이상한 현상은 이 목 뒤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김일성처럼 그렇게 두껍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가리려고 맨날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녔는데 저에게 상담을 받고 요가를 해서 이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니까 제가 그분을 12회 상담을 했는데 12회 때는 제가 그거를 박사 논문을 하려고 논문을 다 썼다가 뭐가 무슨 학교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있는 지금 생각나는데 그 논문도 진짜 어디에 발표해야 되겠네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의 사례예요. 그분이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머리 아주 단발로 짧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이게 그거를 수술을 해서 없애겠어 어떡하겠어요.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내담자 자체도 그거를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머지 요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로서 풀어내지 못하는 거 또는 무슨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거를 매 상담마다 지금 제가 알코올 재활 센터에 나가고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가진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도 30년, 20년 동안 이렇게 세포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상담을 해도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상담할 때 어떡하죠? 눈을 감겨요. 얼굴 안 봐요, 그분은. 근데 저는 다 보죠. 이분이 얘기할 때 어떤 표정, 이분이 얘기할 때 어떤 행동, 이런 것도 다 보는데 그분은 눈을 감으면 우리 어때요? 눈을 감으면은 바깥 세계와 차단이 돼요. 그래서 내면에 자동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면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거를 상담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내면을 보는 거를 어떤 분은 상담할 때마다 우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할 때마다 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는 알코올 거기 재활센터에 가시면서 놀란 건 뭐냐면 전부 다 학벌이 다 대학 졸업, 막 무슨 성악 전공 또는 뭐 막 저기 피아노 전공 막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배움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겠어요?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어느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그거를 저는 그분들한테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분들은 어차피 몇십 년 동안 그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봉사하면서 제가 연구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받고 있거든요. 상담비 이상으로.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새로운 그 느낌을 제가 받아와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분들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머지 요가가 아주 강력하다는 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디서 하냐? 모구선언에 오면 할 수 있어요. 오늘이 양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목 운동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깨도 풀고 등도 풀어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데스 근육은 그렇게 해서 우리 알머지 요가로 푼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굴 근육이 여러분들 얼굴 근육을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세요? 얼굴 근육 거의 많이 안 써요. 근데 얼굴 근육을 안 써서 주름살이 생기는데 얼굴 근육은 안 쓰면서 얼굴 근육을 쓸 수 없게 거기다가 뭐 막 보톡스 같은 거 더 맞죠. 그러면 표정이 더 굳어져 점점. 그러니까 사람이 웃어도 자연스럽지가 않죠. 저도 표정이 많이 굳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말로 교수님은 카리스마가 강해요 그러지만 그거 사실은 되돌려 보면 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분은 부드럽지가 않아. 그래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카리스마가 있고 뭐라 그러더라 또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답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아름답다거나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얼굴 근육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얼굴 근육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알머지 얼굴 근육 쓰는 법을 해볼까 해요. 이거는 자주 활용하지 않아요. 모구선언에도 자주 활용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막 목은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아름다워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비밀을 전수하는 겁니다. 얼굴 근육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얼굴이 제일 먼저 어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굴 근육에 눈이잖아요. 그렇죠? 눈 요가 아시나요? 눈 알머지 요가. 눈 요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마를 쓰지 말고 눈 동자만 위로 보세요. 윗 동자만 위로.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 날 정도로 아주 깊게 올리세요. 그다음에 아래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돌리세요.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다음에 한 바퀴 원을 그리세요. 반대로 원을 그리세요. 우리가 눈 근육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머지 눈 요가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실 때 눈동자를 위로 위천장으로 깊게 올려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하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그 눈 근육이 어떤지 그 느낌을 알아차림하세요. 잠깐 머물면서 알아차림하세요. 거기에서 호흡하시면서 눈이 나의 뻑뻑함 또는 생전 떠보지 않은 그 위로 치켰던 눈 때문에 불편함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그 느낌을 온전히 느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눈을 동자를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아래로 아주 강하게 내려보내시면서 거기에서 호흡하세요. 마시고 내쉬고. 그 상태에서 내 눈의 느낌 지켜보시고 충분히 느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눈동자를 왼쪽으로 하세요. 거기에서도 알머지를 하시는 거야.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세요.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눈동자를 보내세요. 자, 지금 잘 따라하시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동자를 큰 원을 그리세요. 큰 원을 그리시면서 알머지를 하시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내 느낌이 어떤지, 눈의 느낌이 어떤지. 또 반대로 하세요. 그거 반대로. 자, 아까 이쪽으로 2번 돌렸으면 이쪽으로 2번 돌리세요. 자, 그 상태에서 눈을 감으세요. 감으시고 눈의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짐. 내가 이 느낌에 어떤 느낌이었나? 뻑뻑했나? 아니면은 약간의 자극이 너무 심했나? 여러 가지 그런 일어난 느낌들을 호흡과 같이 사라지는 정과정을 느껴보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눈을 뜨세요. 눈이 어떤가요? 제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눈이 시력이 좋아집니다. 눈 운동을 하면. 자, 이번에 얼굴 근육을 반쪽만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 손을 가리고 왼쪽을 가리고 오른쪽 근육만 찡그려 보세요. 오른쪽만. 생전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 해봐요. 왼쪽만 찡그려 봐요. 자, 찡그리고 천천히 펴세요. 자, 알머지를 하면서 피세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그 근육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천천히. 그만 찡그리고 풀어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손을 바꿔서 반대편만 찡그리세요. 자, 이때도 호흡과 같이 마시면서 찡그리고 지켜보다가 내쉬면서 풀어주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얼굴 전체의 근육을 코 주변으로 가지고 오세요. 완전히 찡그리세요. 코 주변으로 완전히 가져오세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자, 입을 이쁘게 벌리라는 게 아니고 코 주변으로 얼굴 근육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하십니다. 저분 좀 비춰주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예, 그렇게 했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그것도 우리가 알머지 하면서 지켜보고 그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좋아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생전 안 해본 거라.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혀입니다. 혀 근육 있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이 운동을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면 끝납니다. 뭔지 되게 궁금하신데 혀를 이렇게 좀 요렇게 해가지고 양쪽 이렇게 다 돌려주세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말 어눌해지는 거 알아요? 말 막 새고 그거 다 혀 운동 잘 안 해서 그래요.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어눌해져요. 말 발음이 계속 새고. 그거는 전부 혀에서 오는 거거든요. 혀를 좀 잘글잘글 씹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씹어주세요. 자, 그럼 준비 운동이 다 끝났어요. 입을 양옆으로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미소를 한번 쳐보세요. 양옆으로 벌려서. 너무 이쁩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하죠. 네, 이제는 이제 어떤 사자 호흡을 할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그럴 때 갑자기 어디다 냅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핑계가 없어요. 어디 막 방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그때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사자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냐? 손끝까지 한번 이렇게 호흡을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끝까지 호흡을 다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손끝까지. 여기가 뭐라 그랬죠? 말초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초신경까지 다 내보내 보세요. 좋아요. 그 느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원래는 이 자세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그 자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자세에서 엉덩이를 약간 드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약간 들어보세요. 자, 그 상태. 안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거를 3박자가 맞아야 돼요. 엉덩이를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이쉬면서 손끝까지 호흡을 보내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눈동자는 천정을 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을 찍어야 돼요. 저를 찍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을 찍어주세요. 자, 웃는 거. 이것 때문에 웃죠? 그럼 얼굴 근육 다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숨을 깊게 들여 마시세요. 들여 마시면서 엉덩이를 nen과 동시에 깊게 내쉬면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숨을 혀는 어디 갔어요? 혀를 내밀어야지. 혀를 내밀어야 돼요. 다시 숨을 깊게 들어 마세요. 소음 누가 이렇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놨다가 확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몸으로 긴장을 다 하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효과가 없어요. 혀를 가능한 한, 이 혀가 심장의 화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혀를 확 내밀어 버리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럴 때 방에서 소리 지를 때 화나서 소리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사자 호흡을 하고 있는 거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다시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면서 여기 저분 좀 비춰주세요. 저분 되게 잘하세요 지금. 자,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이렇게 날숨만 이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제일 힘이 없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관략근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재채기를 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구를 끼다가 뭐 이렇게 뭐가 나온다던가 막 이런 거 되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관략근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호흡에 관략근을 조여줘야 돼. 이게 하타요가에서는 뭐 무드라 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리는 관략근을 조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이면서 하는 거예요. 관략근을 강하게 조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엉덩 관절을 써서 관략근을 모으는 것과 엉덩이 근육은 안 쓰면서 관략근만 조이는 거. 여러분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엉덩이 근육을 쓰면서 관략근을 조여 보세요. 자,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 어디? 허리? 배? 복근, 다리 힘 다 들어가죠. 전신이 다 긴장이 돼요. 관략근 조였죠? 풀어주세요, 서서히. 이때도 알머지 하셔야 돼요. 그 느낌 알아차리고 풀어지는 거 다 지켜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엉덩이 근육은 안 쓰고 관략근만 조여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되나요? 안 돼요? 되시는 분? 좋아요. 이게 진짜예요. 엉덩이 근육을 안 쓰고 관략근을 조이는 게 진짜 관략근 운동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타요가에서는 반다, 뭐 무드라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딱 조이게 되면은 온몸에 힘이 딱 들어가죠. 자, 우리는 안 되시는 분은 연습 집에 가서 하셔서 하시고,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죠. 자, 숨 깊게 마시면서 내쉬면서
잘하셨어요. 느낌이 어떤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웃었는데 나는 왜 웃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조용히 뜨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함께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시고, 다 못다한 알머지 요가는 꼭 모구선언에서 같이 하도록 우리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모구선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